네,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겠습니다. 하필이면 그리스가 신용등급이 또 2단계나 깎였다고 하죠. 여기 시장이 크게 놀란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믿었던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5거래일 만에 변심했다는 것은 조금 심리상의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날 기관이 사주면 참 좋았을 텐데 기관의 매도 기조 역시 변함이 없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코스피는 종가상 2,000선은 지킨 듯합니다. 하지만 지난 4거래일간 이어졌었던 종가상 2020 행진은 오늘부로 일단 종지부를 찍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급락세도 장 초반부터 눈여겨보여줬었는데 종가는 얼마에 끝났을지 삼성전자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연일 해외 악재들이 터지면서 오늘장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모습이죠. 2월 23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삼성전자의 추락에 코스피 역시 털썩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장을 시작한 후에도 계속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2,000선은 지켜낸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03% 하락한 2,00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대응했는데요. 기관 역시 동반 매도하면서 7거래일째 매도세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 2,30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이 꾸준히 매수세 보였지만 지수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5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소폭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최근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56% 하락한 54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이 매도세 보였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우군이 되어주면서 540선을 꿋꿋이 지켜내는 모습이었죠. 네, 기관 226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 이후에도 긴축 이행에 대한 우려 등 불안감이 상존하면서 위험 자산의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1,120원대 후반에서 상승폭 다소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3원 상승한 1,129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그 가운데 전기전자와 증권, 화학업종이 하락이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 밀려나면서 116만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도 2% 넘게 밀려났습니다. 기아차는 1.81% 하락하면서 7만 3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네요.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 보이면서 상승불 밝혔습니다. 오늘 0.79% 강보합권에서 32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생명과 한국전력도 1%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4거래일째 하락했는데요. 오늘 유독 하락폭이 컸죠. 4.5% 밀려나면서 26,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홈쇼핑은 3%대 강세 보이면서 293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ENM은 2.78% 밀려났네요. 안철수 연구소는 하루 만에 반등하는 듯 했는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0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브로드밴드와 SM은 보합권에서 그 흐름 유지했고 포스코캔텍은 1%대 상승하면서 오늘 15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T주가 최근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부진한 경기 지표가 발표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죠. 삼성전자가 전일 장중 120만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그리스 악재로 코스피 지수가 주저앉으면서 또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 주가 4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3.09% 하락하면서 116만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기는 4% 넘게 빠지면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코스피 하락과 더불어서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키우면서 증권주가 4거래일째 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1.96% 빠지면서 6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또 SK증권과 현대증권도 각각 2% 넘게 오늘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양증권은 3.47% 하락하면서 5,28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화학
무역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일째 하락했습니다. LG화학 0.85% 밀려난 상황이고요. 호남석유와 금호석유 역시 3% 넘게 빠지면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GS는 68,500원에 거래 마쳤네요. 독일이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의 오늘 관련 종목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OCI가 6% 넘게 빠지면서 27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성 LST도 8.81% 급락하면서 13,45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웅진에너지는 11% 넘게 빠지면서 6,910원에 오늘 거래 마쳤네요. 새내기주인 휴비스가 상장 첫날 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휴비스는 국내 폴리에스터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인데요. 이날 시초가 12,250원을 형성한 뒤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 5.71% 빠지면서 11,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인프라웨어와 디오텍이 삼성전자 인수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오늘 주가 하락했습니다. 전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술업체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인프라웨어와 디오텍이 부각됐었는데요. 사실 무근으로 전해지면서 하락세 보였죠. 인프라웨어 7.78% 급락하면서 15,4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디오텍은 8.16% 넘게 빠지면서 13,5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종가가 2007, 코스닥은 541, 원달러 환율은 1130원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 종가인 1129원 정도에 끝난 모습인데요. 보다 내일장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전문가 두 분 모셔봤는데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특별히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외인 발빼며 IT와 일부 대형주가 우수수 빠졌었는데 조정의 신호탄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종목별 외인 매물 폭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어떤 또 종목이 거론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지금 엔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엔달러가 지금 80엔대 진입했는데 그 여파, 종목과 시장 전반적으로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태양광주 하락의 원인인 독일의 보조금 대폭 축소 얘기 관련주 향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이슈 네 가지 오늘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5거래일 만에 소폭이지만 발을 뺀 날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또 삼성전자 발, 오늘 많은 분들이 거론하진 않았지만 LG전자, 삼성전기까지 급락을 면치 못했던 날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조정의 신호탄이 될는지 먼저 김주선 대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본격적인 가격 조정의 시작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간 조정 국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악재도 아까 말씀드린 유가나 엔화, 그리스 이런 부분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뒤에서 또 계속 길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저는 일단은 이런 조정이 오히려 이제 조금씩 더 주식을 혹시 놓치신 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어떤 그러한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지금의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조정의 신호탄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곧바로 좀 이유를 길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바로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뭐 오늘 빠진 이유에 대해서 엄밀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 부분은 사실은 그저께부터 이란에 대한 부분은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엔화 약세 부분, 무역 적자 지금 일본 거의 뭐 작년 8월 이후에 엔이 가장 약세고 무역 적자 부분 얘기가 나오지만은 일본 자체가 경상수지 흑자라는 부분, 그거 우리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악재들이 저는 단지 지금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코스피 차트를 봐도 차익 실현 구간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좀 숨고르기 국면, 쉬어가는 국면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많이 사서 오늘 조금 팔았다 이해는 되는데 그 대상이 삼성전자 발 몇몇 특정 IT 종목이었을까?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왜 매물 폭탄 맞은 종목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지만은 IT가 사실 이익 측면에서는 1등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또 거꾸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저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IT가 그동안 오른 거는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100만 원 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여기서 추천을
할 수가 있냐, 혹은 이 무거운 주식이 얼마나 더 가겠냐, 이런 말들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120만 원 터치하고 3% 정도 조정 받았는데 그동안 올랐던 걸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삼성전자 역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IT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익 성장률이나 이익 추정치가 그나마 제일 견고하기 때문에 IT는 살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늘의 하락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가 돌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고, 계속 말씀드리는 쉬어가는 국면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IT는 뭐 삼성전자도 LCD 분사 뭐 얘기도 있지만 이제 예전의 IT가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뭐 국내외적으로 다 보더라도.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저희 지금 IT 쪽으로 아예 화제를 넘기신 거죠. 예. 예, 그래서 IT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표면적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여러 가지 유가 엔화 그리고 그리스 신용 등급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은, IT 성장률이 우리나라 지금 자막을 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악재를 악재가 지금 나온 부분 그거 하더라도 뭐 향후에 우리나라 주가 수준이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IT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37.3%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에너지나 금융 이런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향후에는 IT보다 더 좋아질 부분보다 나빠질 부분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금 유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은 꾸준히 지금 갈 수 있는 부분이 IT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거를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최근에 모바일 쪽이나 이제 애플 주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패러다임이 아예 변하는 것 같아요. 데스크탑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이동식 컴퓨터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으로 아예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또 이 패러다임 변하는 데 중심에는 뭐 삼성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고, 애플이나 이런 회사보다 핸드셋부터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런 패러다임 변하는 시기에는 이 주가가 정고점을 논하기에는 이제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것 같고,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몇 조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예요? 4,900억 불 정도면은 하나로 한 500조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애플 제가 차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500죠. 예. 근데 이 차트가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차트만 보면은 코스닥 부품주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만약에 여기 애플 컴퓨터라고 안 써 있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차트만 보시면은 그냥 뭐 코스닥의 부품주처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하루 500조 정도 되는 회사고, 미국의 각 레포트들은 지금 1000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2배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이제 지금 컴퓨터 모바일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패러다임 변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뭐 추세적으로 망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LG전자랑 삼성전자 또 하죠. 신규 라인업 발표하는 그 행사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라 그래서 그것도 한데, 거기서 새로운 라인업 보급형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조정 자체가 저는 아주 깊은 조정이 며칠 더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금 빨리 파셨거나 혹은 다시 발을 담그고 싶은데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매수 관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조정시 매수라는 것이 지금 IT에 관한 예, IT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홍희진 팀장님은 어때요? 시장 전반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약간의 매도, 특별히 IT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주선 대리님은 짚어주셨는데요. 네. 저 같은 부분은 일단은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다는데, 오늘의 지금 급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그다음 삼성전기, 뭐 OCI 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급락이 좀 나오면서 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이탈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이 지금 장중에 뭐 20만 주 이상 매도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됐죠. 근데 지금 장 막판 보니까 한 6만 7천 주 정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 막판에 일단 좀 끌어올리는 매수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샀던,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IT 전반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지만은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숲보다는 나무를
들여다볼 때는 좀 차별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T 업종 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지만은 일단은 그 안에 지금 세부적인 좀 내용을 좀 확인해가면서 좀 매수에 가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희진 팀장님 의견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뉴스 올라온 거 보니까 지주에서 한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되면서 내일 거래 정지 또 된다는 이런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의도 쪽 시각을 조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신증권으로 가서 우리 최재식 팀장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악재도 있었고 뭐 이란발 유가 리스크도 계속해서 시장이 좀 안고 있는 부담인데 어쨌거나 뭐 조금은 덜 팔았다고는 하지만 외국인들도 변심을 했더라고요, 오늘. 네, 뭐 외국인들도 뭐 장중 뭐 1,000억 원대 초까지 매도했었지만 마감은 뭐 300억 원대 매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도가 더 컸던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모멘텀이 공백이 된 상태에서 기술적인 부담이 있었고, 유가가 또 가파르게 단기에 오른 점, 또 엔저에 따른 IT 매도 압력 이런 것들로 해서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이 있고 여전히 미국의 견조한 경기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 가격 조정이 강하거나 아니면 현재 1월과 2월에 보였던 그 상승 랠리를 반대로 바꾸는 그 하락 추세 이런 것까지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21선 테스트 정도의 흐름 정도로 봐지고요. 그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략으로는 상품 상승에 따른 정유라든지 종합상사주 그리고 중동 플랜트 관련해서 EPC 엔지니어링 업체 그리고 해양 플랜트 관련 조선업체 그다음에 그 유가 상승에 따른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주 관련 컨셉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한 2천이 조금 깨져도 한 1990선, 21선 정도의 매수 괜찮겠고 컨셉을 좀 상품주 쪽 고유가 관련해서 관심 업종을 짜주신 듯합니다. 그나저나 한 조금 전에요. 장 끝나고 나서 한화 주식이 내일 거래 정지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 모습인데 지주에서 한화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시름을 좀 더 나 있는데 또 거래 정지 얘기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번 이제 그 해프닝이 있었는데 결론을 원칙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새로운 그 영향을 줄까 생각되지는 않고요. 최근에 그 시장에 약간 탄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다만 그런 변수가 생긴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일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급락하거나 그럴 위협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그 단점이라는 이제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 약세는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변수 자체가 새로운 뉴스 정도는 아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상대 약세 정도만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하루 또 거래 정지 결정이 난 지주에서 한화 대응법까지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21선 부근에서 고유가 컨셉으로 업종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전략 오늘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으로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이슈에 대해서 우리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홍희진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상장 폐지가 되나 해서 이제 걱정을 한번 덜었었는데 결국에 일단은 내일 거래 정지 뉴스가 뜨고 마는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늘 내일 하루 정지되는 게 주가에 이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식을 매도를 억지로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어차피 내일 하루 쉬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으셔도 못 하시는데요. 네. 예. 근데 그 다음날 재개를 해도 충분히 하나가 너무 이 덩치 자체도 크기 때문에 건들기도 힘들 뿐더러 좀 비슷한 회사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예. 동양시멘트라는 회사가 최근에 거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가서 네. 일주일 이상 이제 거래가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멘트 업종들이 굉장히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혼자 일주일 동안에 계속
거래 정지가 돼서 많은 분들을 애를 태웠었습니다. 네. 그 거래 정지가 그저께 정도에 풀렸었거든요. 예. 주가는 상한가에 갔습니다, 바로. 예, 시가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일단은 계속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안이 뭐 아주 중대해 보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는 회사를 또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네. 전지시켜버리는 거는 사실 좀 이런 표현이 거래소로서도 확실히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뭐 시가총액 너무 크고 개인 투자자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그냥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시다면은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거 때문에 매도의 판단을 하지는 말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요. 2월 5일 날 한화가 상장 폐지 대상에서 곧바로 좀 구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말이었었고 2월 6일 월요일 거래일에서 7% 급락하다가 4% 정도로 낙폭 줄였었는데 그때고 가격이 아주 좀 뭐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딱 지금 가격이거든요. 네, 그렇네요. 예, 좀 올랐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왔는데 안 네, 좋은 그렇습니다. 뉴스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안 좋은 뉴스가 이제 와서 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뉴스가 좀 나오리라고 다들 예상을 좀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횡령 배임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공시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러니까 공시를 너무 늦게 했다는 부분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적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은 뭐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와줄 수는 있게 하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세를 뭐 지금 바꿀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상으로 봤을 때 121선 지금 보니까 한 36,000원 정도, 36,000원 정도는 좀 지켜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악재 강도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 될 뻔한 기업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를 뭐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슈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속보로 올라온 한화 내용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종목별 웬 매물 폭탄을 대비하자라는 부분인데, 오늘 삼성전자 OCI 개장 초부터 급락했을 때 옆에는 외국인들의 매물로라는 형용사가 같이 좀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종목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장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갖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외국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좀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 던지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사주면 반등 나오고 팔면은 매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지금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수급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프로그램이 받쳐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관이 받쳐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외국인도까지 파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매수해주는 주체 는 개인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격 매수 성격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받아내기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을 뭐 크게 지금 받칠만한 힘은 좀 없다. 그러니까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는 크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그 매도가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OCI 이런 종목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있는데 그동안 많이 샀던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종목 위주로 일단은 물량이 많이 좀 들어왔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매도도 그만큼 좀 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올해만 지금 9조 9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매도가 나올 경우에는 그만큼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차, KB금융, 기아차.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상위 8개 종목인데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 규모만 보면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10조 원 정도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8종목에 지금 5조 원이 넘도록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지금 집중 매수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들 종목이 여기서 외국인이 살짝이라도 발을 빼게 된다면 급락을 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차,
KB금융, 기아차 이런 종목들. 뭐 업종 예. 대표주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좀 진입을 하셔야 될 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를 두자라고 좀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그 물량을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받아준다라면 괜찮겠죠. 근데 이제 기관도 좀 같이 팔고 있는 업종이 화학이랑 지금 전기전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일부도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업종 대표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에 지금 두 가지가 뭐냐면은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 그다음에 지금 산업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에 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기업이 좋지 않아서 급락이 나온 게 현대모비스가 있죠. 대표적으로 만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산업 리스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OCI는 확인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뭐 폴리시리콘 가격도 확인해야 되고 각국의 정부 정책들, 뭐 보조금이 지급이 얼마나 되느냐, 감축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 리스크가 현재 국면에서 상당히 좀 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단은 조금 더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면서, 그동안에 많이 매수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산업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일단은 조금 매수를 좀 보류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 잘 하셨는데요. 곧바로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달러가 80엔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N저로 가고 있다는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N고 때문에 일본 정부가 몸살을 앓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180도 바뀌어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와 우리 뭐 자동차주 얘기가 관련해서 많이들 나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대응법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뭐 엔고가 굉장히 상당 부분 지속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좀 당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유를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31년 만에 이제 지난해에 이제 무역 적자가 일본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1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일본이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을 못 버는 그런 나라가 됐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충분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그 심리적으로 사실은 무역 적자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상수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실 것 같은 게, 무역 쪽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돈을 더 벌 수가 있거든요. 네. 일본은 많이 벌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무역 적자 얘기만 너무 크게 나오니까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일본 자체가 아직 그런 나라로 완전히 이제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무역 적자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까지의 정책과 다르게 조금 금융을 완화해서 뭐 그 엔고를 조금 이제 그래도 상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 일주일 정도에 이제 일본 주가가 한 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안전자산 쪽에서 또 돈이 튀어나와서 주식 쪽으로 간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추세적으로 돌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일본하고 무역 경합도가 가장 높죠. 중국하고 일본이 가장 높은데 네. 특히 IT나 자동차, 특히 자동차, 일본하고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그동안 수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진 때문에도 수혜를 받았고, 거기다 엔고 유지되니까 얼마나 뭐 비슷한 상품을 만든다면 더 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그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 엔화 약세 잠시 동계 단기적인 어떤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엔화 약세는 단기적인 것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최근에 미국 국채가 소폭 좀 상승을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미국 중앙은행 측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저금리 정책 유지가 계속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엔화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엔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유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화하고 엔화하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될 때 네. 한국 물가 상승률이 4%가 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대 혹은 그 이하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화폐 자체가 이제 계속 우리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향후 몇 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계속 추세적으로 유지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자동차 쪽을 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액션이 나오지 않는 게 사실 그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거 계속 추적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나온 뉴스 플로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수출 주식 매도해야겠다라고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되 뭐 계속 향후에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는지 그 부분을 추적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방송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엔화 약세 얘기들 많이 하는데 트렌드로 기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 같다. 자동차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진 마시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죠. 독일 태양광 보조금 대폭 축소 관련주 향방 논하기 이전에 일단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앞서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OCI, 웅진 에너지 등등이 오늘 10% 가까이 이렇게 급락하기도 했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상승이 조금 더뎌지는 건지 이걸 빌미로 해서 아니면 정말 신규로 매수까지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 일단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마이너스가 아주 크지 않거나 하고 며칠 정도는 기다린다면 여기보다 조금 위에서는 팔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단기 속성상 급락 후에는 리바운드가 조금 그거에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놀랐던 게 제가 보통 그 태양광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셔서 항상 글로벌 피어 업체라 그러죠. 중국 업체나 태양광 사실 중국이 훨씬 크거든요. 그 업체들 주가를 살펴봤을 때 어제 5% 정도, 약 5% 정도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는데 아마 오늘 저녁인 것 같아요. 그 독일 정부 관련 부서에서 태양광 보조금을 이제 약 30% 정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떨어진 건데 이게 이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15%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동을 쳤었고 이제 오늘 또 30%까지 그 보조금을 쉽게 말해서 태양광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독일 쪽에서 이 부분이 현재 15% 정도 삭감 중이고 4월부터는 어차피 1개월 단위로 계속 수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위축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될 것 같고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수요가 아예 이제 꺾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간을 두고는 여전히 그냥 기본 컨셉이 어쨌든 간에 유가가 계속 지금 오른다면은 이쪽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기대감은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다시 좀 바운딩이 나오겠지만은 좀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막에 비중 축소, 매수 보류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소폭의 반등 정도 나온다면은 매도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피어 업체들 주가를 좀 추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OCI에 특정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OCI가 사실 회사만 놓고 보면은 이제 독일 쪽에 직접적으로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고요. 중국 커스터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피해 정도는 예상되지만은 일단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기 때문에 지금 애널들이나 그쪽 업계 분들 반응은 지금 일단 당장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투심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단기 악재가 나왔을 때는 좀 소나기는 좀 피하는 국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보류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반등 줄 때 그때 정리하고 나오자라는 태양광주 대응법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한화까지 이슈들 아주 발빠르게 좀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내일 2,000포인트 혹시나 하회하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반등하면 어떤 매매법이 필요할지 내일장 전략 세워보고 관심 종목도 공개받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일장 전략 먼저 홍희진 팀장님께 여쭤볼게. 내일 혹시나 오늘은 2,000 지지가 됐지만 내일 별다른 게 없어서 외국인들 또 조금이지만 판다.
2,000포인트가 하회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매수 대응으로 하면 됩니까? 일단은 섣불리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2,0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은 기관들이 저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투신의 매도는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기금의 매도는 일단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도 있고 뭐 오히려 좀 매도가 많아지는 업종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만 딱 보고 매수다 매도가 매수다 그러니까 매수냐 매도냐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00포인트 밑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은 대형주를 좀 매집 전략,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비중을 들어가시는 전략은 절대로 안 되시고요. 매집 전략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왔죠.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도세를 엄청 줄였습니다. 지금 370억까지 지금 매도를 좀 줄여 나가면서 시장은 아직까지 좀 상승 기조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눈에 좀 언급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2,000포인트 이상의 매물이 상당히 좀 많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지금 투신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개인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 펀드 물량이 그만큼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개인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매물 부담이 없을 때 다시 한번 뭐 기금이라든지 증권이나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다시 한번 그 큰 폭의 좀 매수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2,000포인트 이하권에서는 매집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국면이 아무래도 급등 아니면은 가격 조정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충분히 그런 자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주가 자체는 모든 이평선을 다 뚫어버렸죠.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모두 이평선에서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21선과 61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좀 크게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이평선과 어느 정도 좀 중기 이평선 간에 지금 이격도 자체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매물 소화할 물량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2009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옆으로 기는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대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1선과 241선,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상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61선과 241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아니면 좀 가까워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이 다시 한번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조금 더 기간은 좀 여유를 두고 좀 대응을 해보자.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뭐 1980포인트에서 2040포인트 간의 박스권 전략이 상당히 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추세 자체는 외국인의 지금 매도 규모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흐름 자체는 옆으로 좀 길 수 있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중소형주 매매는 이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대형주는 조정시 매집, 그다음에 지금 대외 악재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케이는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대외 악재가 뭐 큰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조정이 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외 악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 조정 전망하셨고 대형주 매집도 좋지만 단기의 수익은 중소형주 쪽에서 날 수 있다. 비슷한 의견이세요? 예, 일단은 오늘은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래요? 좀 틀려서 네. 예, 나갈 때 좀 서로 많이 틀리구나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예. 지금 일단은 대형주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뭐 차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뭐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란에 대한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엔화에 대한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돌아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은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참 또 차트상으로도 치여갈 국면 되니까 이 부분이 논리가 또 갖다 붙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당연히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생각보다 그동안 너무 셌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오버슈팅이 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라서. 예, 외국인들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격 조정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기간 조정은 생각하고 있고, 이 와중에도 이제 중소형주들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테마주 그런 거 말고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쪽으로 매매를 또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곧바로 우리 김주선 대리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종목으로 한번 매매해 보면 좋겠다. 관심 종목 있으신지요? 예,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오늘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예.
일단 회사 소개부터 해드리자면은 풍력 터빈 개발 업체죠. 우리나라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때 풍력 쪽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했고 기술력이 높은 회사인데 단조 공장을 이제 세웠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좀 너무 크게 잘 안 돼가지고 거의 이제 회사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막 이 정도 됐던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에 도시바라는 일본 업체가 있죠. 그 업체가 이제 일본 지진 나고 이러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회의론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차트나 뭐 이런 부분 일단 화면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뭐 화면상 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차트 틀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좀 올라가고 지금 제가 일단 일봉을 보여드렸는데 이건 일봉 보면 좀 무섭거든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좀 덜 무섭고 월봉 보면 더 덜 무서워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당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약간 제일 덜 무서운 차트로. 예. 그렇죠. 일본 보면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도시바라 회사에서 원자력을 이제 좀 그만두고 태양광 쪽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태양광이 글로벌 오버캡하니까 태양광 쪽으로 가기 힘들어서 이제 다른 풍력 쪽을 찾다가 유니스라는 회사를 찾은 겁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400억 정도 시비 들어온 부분이 올해 5월에 주식 전환하면은 행사하면 무조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바가 지금 대주주인 회사고요. 그래서 근데 하필 또 지금 유가 강세가 맞물리면서 또 매기가 또 최근에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일이나 모레 단기 조정 받으면 더 좋겠지만은 의외로 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사실 이 정도로 빨리 움직일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올해 내내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주식일 것 같아서 중소형주는 사실은 뭐 큰 금액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이거 상당히 스토리가 있고 올해 내내 좀 괜찮을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모든 스토리가 합해져서 실적이 올해 1,400억 내년 2,500억까지 나올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일단 편입을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또 목표가는 15,000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손절가 7,500원 정도 설정을 해서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 이렇게 설정해서 계속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니스 결국 오늘 종가 정도에 한번 사보자. 뭐 올해 계속 턴어라운드 기대한다면서 15,000원, 거의 2배 가까이 목표가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희진 팀장님은 오늘 관심 종목이 뭘까요? 뭐 중소형주가 좀 많이 있으신데 포트에. 그렇죠. 예, 제 포트에는 오늘 관심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트 지금 6종목이 있는데 거기 6종목에서 이제 한 종목을 좀 제외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현금이 없이 그동안 좀 끌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 시장의 흐름을 조금 다시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관심 종목은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에 또 AS 받을 때 기존 종목들 AS 상세하게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에 앞서서 먼저 오늘 유니슨 얘기하신 김주선 대리님 포트폴리오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YG1, 코롱인더,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갖고 계셨고 대한항공 20% 신규 얘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종목 5개 한 판에 정리해서 누적 순위를 좀 보니까요. 역시 20% 넘는 수익이 코롱인더에서 나네요. 수급 어떤지 체크 부탁드리겠고 YG1도 15,000원 정도의 신규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 현재 그 정도 가격대입니다. 삼성전자가 딱 목표가 불러주신 120만 원 어제 찍더라고 오늘 좀 안 좋았지만 LG전자도 오늘 조금 빠져서 그래도 보유 의견 주셨네요. 대한항공이 어떻게 가장 최근에 편입됐는데 전략 매도 사인을 내게 됐어요. 대한항공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란 관련된 뉴스가 갑자기 부각되는 바람에 제가 사실은 환율에 대한 부분에 좀 크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보다 지금 유가에 대한 이란 정세가 이제 좀 악화가 되면서 좀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좀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밑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말씀드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제가 대한항공에 좀 시간 할애하는 이유는 이제 좀 많이들 위에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 근처면은 이제 금융위기 때 PBR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기관에서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5만 원 근처 혹은 5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손절을 하게 돼서 굉장히 시청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팩트에 충실하고 제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도를 일단 하는 걸로 액션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안 좋은 종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도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AS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오늘 4%인가요? 4% 이상 지금 종가가 빠졌는데 LG전자 역시 사실은 지금 뭐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IT 업종에 대해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LG전자 단기 급등한 거를 좀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LG전자는 제가 대한항공과 다르게 계속 홀딩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맥락은 아까 제가 패러다임 얘기를 했는데 LG전자가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은 그 캐파에 있어서는 좀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 네. 오히려 저는 LG전자가 8만 원, 4천 원이지만 내일 만약에 여기서 1,000원 정도만 더 빠지더라도 좀 추가 매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 정도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LG전자는 일단 뭐 오늘 좀 그 차트 상으로는 좀 깨고 내려갔지만은 아직 제가 현금을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오히려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이에요. 120만 원. 예. 예. 사실 목표가 터치해서 매도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은 뭐 10% 정도고 저는 삼성전자가 계속 강한 어떤 모습이 향후에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 애플 주가를 요즘에 보면서 굉장히 좀 영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진짜 좀 시대가 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을 놓을 게 아니라 뭐 15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길게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에서 포트에서 아예 빼지는 않고요. 오히려 조정 받으면 제가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110만 원 정도 가면은 이것도 매수 사인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그 오래 전부터 말씀드린 종목인데 뭐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 소송 관련된 이슈랑 또 계속 그 이제 큰 수익을 위해서 좀 들어가서 오래 버티겠다고 미리 공언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코롱 인더 같은 경우도 계속 홀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YGN 같은 경우도 이거 정말 그 이제 뉴스가 많이 뜨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 뭐 그런 부분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YGN도 지금은 쉬어가는 국면이지만은 15,000원 밑에서는 오히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AS 들어봤습니다. 대한항공 빼겠다는 AS였고요. 그렇다면 우리 홍혜진 팀장님의 기존 포트는 어떤 종목들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이수학, 태광, 이녹스, LG상사, 이오테크닉스, LTS, 현금 제로였군요. 아, 오늘 그래서 또 관심 종목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종목이 많아서 두 판은 아니어서 확인할 텐데 자, 지금 보시는 이녹스, 태광 20% 넘는 종목들 모두 신고가 영역에 있고요. 뭐 수익률도 역시 그러하네요. LG상사도 거의 올해 신고가, 이수학도 일단 수익률 자체는 두 자릿수입니다. 이오테크닉스를 실현 얘기를 해주셨고 LTS도 지난주 언급하셨는데 수익이 괜찮네요. 네. 먼저 지금 뭐 차익 실현하는 이오테크닉스부터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역배열 상태죠. 그러니까 좀 뚫고 나가야 될 저항대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좀 빠지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포트에서 좀 제외시키는 이유다라는 거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꺾이기 위해서는 23,000원이 이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추세적인 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23,000원 이탈 시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3만 원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다면 3만 원까지 좀 가져가 보시는 좀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종목 이녹스를 좀 언급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좀 급등을 했죠. 엄청나게 좀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뭐 플렉스컴도 그렇고 그냥 BH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인터플렉스, FPCB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의 핸드폰 매출이 좀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저항대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국면에서 그러니까 18,000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은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5,000원까지 홀딩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이상은 없기 때문에 추세 따라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녹스도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고 이오테크닉스만 좀 빼겠다는 AS였습니다. 이제 두 분 좀 종목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김주선 대리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김주선 대리는요, 대한항공을 빼고 그 자리에 유니슨을 집어넣었습니다. 10% 가볍게 실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늘어납니다. 종목은 여전히 5개고요. 자, 오늘 유니슨 풍력 관련해서 스토리가 참 좋다. 올해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예상한다. 오늘 급등했지만 종가 정도의 매수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목표가 15,000원 불러주셨고요. 코롱인더 YG1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 급락세가 있었던 삼성전자, LG전자도 그대로 보유 의견으로 AS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홍희진 팀장님 포트인데요. 결국에 2~3% 정도 수익 보고 이오테크닉스가 빠진 포트가 되겠습니다. 현금 비중에 따라서 조금 생겨나게 되네요. 종목은 5개로 좁혀집니다. 특별히 오늘 신고가 내는 이녹스 AS 해주셨는데 손절가 18,000원 깨지 않는다면 목표가까지 계속 들고 있겠다고 AS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00원 지켰는데 내일 아침 어떻게 시초가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한화 내일 하루 거래 정지된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